미국 한반도조 파업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일 미국 동남부 항만이 47년 만에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노사 이 협상 기간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최소 2주 정도까지는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선 노조 쪽에서는 이 6년 계약 기간 동안 77%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 사측에서는 6년 동안 50% 인상, 지금 27% 거의 30% 임금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격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재촉발되거나 아니면은 노동 이 고용에 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관련된 내용들로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길어지는 건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글로벌 이 해안 물류 쪽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인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렇게 하나의 이 병목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항만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길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중동 리스크가 발생했던 이 홍해에서도 홍해 입구로 들어가는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해상 운임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 배가 물 위에 오래 떠 있어야 되고, 물 위에 오래 떠 있어야 되면은 기름을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물류 선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물류가 병목되다 보니까 요 창고에 물류들을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관비가 올라가야 되고, 그 보관비들이 전부 다 상품 가격으로 올라가고, 그 상품 가격은 우리 소매 판매 가격으로 올라가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류가 좀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물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부담감을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 관련된 테마주로서는 곡물 관련 테마가 갑자기 올랐을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곡물 관련 테마가 왜 물류 파업 관련 테마로 엮여있지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곡물 가격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코로나 이슈 이후에 최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하락 추세입니다. 네, 약간 안정화가 되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곡물에 거의 이 90%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 밀, 대두는 거의 전량 수입이에요. 이 내수적으로 생산하는 걸로는 사료도 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사료에 꼭 필요한 게 대두인데, 그래서 사료 관련 테마주들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좀 강세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류운송 관련 테마주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물류 운임비가 올라가기 때문인데, 2022년부터 3년까지 전체적인 상위 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글로비스, CJ 대한통운, LX 핀토스, 롯데 글로버지스, 지오영, 한진, 포스코플루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테마는 여러분들 순위가 중요하잖아요. 예, 테마는 뭘로 올라갑니까? 그냥 세력들이 밀어올리는 주식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대장주는 SX 그린로지스였다. 좀 재밌죠, 이런 것들도. 네, 그래서 1위가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보통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더라,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곡물 관련 테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이제 우리나라 이 곡물 사료 관련된 시장 1등은 하림그룹주입니다. 근데 하림주주는 오르지 않았지만은 고려산업은 급등이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테마 관련돼서 좀 체크를 하지만은 대장주는 세력들이 밀어 올리는 거, 그런 것들이 대장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그런 테마가 엮여 있는 거를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주식들이 갑자기 대장주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팩트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납품하고 있구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이제 주의 깊게 보는 건 여러분들 해상운임이 막히면 뭐가 있습니까? 항공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운수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좀 생각돼요, 저는. 저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항공운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인하전공이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의 사업부를 화물 사업부를 인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하전공도 관련 테마주로 좀 충분히 엮일 수 있다는 점들. 다만 우리나라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은 뭐다? 네, 대한항공입니다. 네, 대한항공 보시면은 점유율이 어마무시하죠. 30%가 넘습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저비용 항공사에서는 에어인천이 높은데 에어인천 인하전공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이 항공송은 대한항공,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이 인하전공이 관련 테마주로 엮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장기화가 되거나 이게 해상 운류가 정말 마비가 되면서 이 전쟁도 확대되고 노조 파업도 오래 가고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공우님으로 고개를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꽤나 괜찮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항공을 한번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재료가 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대한항공을 아마 이번 물류 파업 관련 테마주의 최대 수혜주, 실제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관련 가져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 있어요. 사실 이 관련된 내용들이 지난주부터 많이 이미 올랐기 때문에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들어가기 좀 애매하죠. 예,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 테마주가 있고 이런 이슈 때문에 같이 올랐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정말 장기화돼가지고 정말 장기화되면서 해운우님이 폭발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오른다든가 공유값이 뛰어오를 때 그때 관련 테마주도 한 번 더 노려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